증설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은 굉장히 활발하게 될 거기 때문에요. 당연히 뭐 장비들도 좋습니다. 예, 좋은데 이제 변동성이 좀 있죠. 장비는 뭐 이렇게 실적들이 예, 이렇게 연속적으로 꾸준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판매량에 따라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내 고객들이 언제 증설하고 내가 언제 납품하고 이런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면들은 좀 있죠. 전 세계 모든 배터리 회사들은 다 증설합니다. 예, 뭐 이슈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지금은 전기차 시장이 올해 연말 기준으로 뭐 한 전체 신차 판매의 한 6%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이게 앞으로 한 15년, 20년, 빠르면 15년, 늦으면 20년 안에 거의 100%에 육박해야지 되는 산업이 이 전기차 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증설을 해야 되고 또 소재 부품 회사들은 만들어내야 되고 많이 그런 산업이죠. 전기차 배터리 생산 설비 증가가 전기차 시장 정도의 성장을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평균 30% 이상 성장하는 것이 거의 앞으로 한 10년 정도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장비 회사들도 좋습니다. 작년 9월 초였죠. 그 BBIG 삑 발표됐던 것이 그러고 나서 한동안 좀 밀려서 오히려 이거 뭐야? 정부에서 BBIG를 갖다가 민다고 하니까 더 밀렸네 했지만 사실 그 이후 보면은 뭐 2차 전지 같은 배터리 쪽은 종목들 정말 많이 올랐어요. 2차 전지 장비주 지금 이게 현재 같은 시장 상황 하에서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민 부장님 의견 한번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인 EU랑 미국에서 네. 이쪽 부분이 계속 열리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먼저 EU는 이제 이산화탄소 이제 감축 목표를 더 상향 조정을 하고 있고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차를 아예 안 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EU도 괜찮은 상황인데 미국은 오바마 정부보다 훨씬 더 강한 이제 연비 규제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EU에 의해서 미국도 이렇게 가면 앞으로 우리 국내 배터리 3사는 이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증설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이제 최근에 워낙 장이 안 좋고 변동성이 크니까 좀 안전한 선택지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고르게 될 거고 이 2차 전지 쪽이 그나마 가장 뭐 뚜렷한 성장이 보이는 쪽이다 보니까 이들 쪽은 시장에서 계속해서 저는 관심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실적 얘기하시니까 제가 나온 실적들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요. 네. 신흥 SEC, 후성, 상하프론테크, 에코프로비에 뭐 2차 전지 소재 장비 할 것 없이 다 전년 동기 대비 100% 이상 늘어난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밀리는 시장에서도 확실히 이런 종목들이 안 밀리는 것 같더라고요. 네. 밀릴 때 덜 밀리고 올라올 때는 또 이들이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올라오는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죠. 네. 그래요. 소재와 장비는 당연히 가치 평가가 완전히 다르죠. 소재는 산업이 성장하는 한 누적적으로 계속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고요. 장비는 설비 증설이 많을 때는 이제 앞부분에서는 많이 납품이 되나 설비 증설이 이제 거의 피크를 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매년 그냥 이 유지 보수하는 정도의 설비 정도만 나오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어떤 산업이든지 소재하고 부품이 훨씬 더 장비 업체들보다는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자, 기대는 컸던 반면에 그동안 움직임이 크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갈 것 같아요. 짧게. 근데 이제 2차 전지 제조 공정을 근데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2차 전지 제조 공정은 생각보다 조금 단순합니다. 이제 전극 공정이 있고요. 양극이라는 음극 우리 많이 들어봤죠. 네. 양극, 음극을 만드는 전극 공정이 있고 그다음에 조립화를 하는 공정이 있습니다. 조립을 하고 이제 전지가 이제 만들어지면 그걸 활성화시키는 공정이 있고요. 한 3가지 정도 공정이 있고 물론 중간중간에 작은 공정들이 있긴 한데 크게 보면 3가지 공정이 있는데 반도체랑 우리가 디스플레이를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복잡합니다. 노광, 식곽, 뭐 산화, 증착 제가 말씀드린 게 4개 공정인데 반도체 8대 공정이라고 해서 중요한 공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반도체 공정이랑 2차 전지 공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시청자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증권사에 이제 우리 이베스트 연구원님들의 뭐 리포트나 공부를 하실 때 2차 전지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좀 읽혀요. 무슨 내용인지. 근데 반도체 공정에 대한 산업 리포트를 읽어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운 용어들이 그냥 많아요. 뭐 파운드리, 뭐 디램, 낸드, 플래시만 구분해도 공부 많이 한 거지. 뭐. 맞아요. 우리 한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설비 투자 사이클에 장비는 반짝 수주가 들어왔을 때 실적이 좋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설비 투자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는 수주 가뭄에 한동안 시달릴 수 있다. 근데 소재는 계속해서 이제 투입이 된다 보니까 소재 대비해서 장비 회사들이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인데 근데 소재가 너무 지금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증설은 계속 하고 장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숫자만 조금 확인이 되면 장비주들한테도 저는 한 번 정도의 순환매 타이밍은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는 하고 숫자만 있습니다. 확인되면. 네네. 그럼 우리 또 숫자 여쭤봐야지. 우리 또 계량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상대적으로 좀 조용했다. 그러니 갈 때가 된 것 같다. 그리고 이쪽 산업이 계속해서 증설은 필요하다. 아쉽게도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은 조금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유라고 한다면은 이제 민 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장비주로서의 디스카운트 요인이라든지 아니면은 회사의 시가총액 규모 자체가 1조 이상을 넘어가는 장비주들이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밸류에이션 수준을 보면은 높게는 PBR이 10배 이상까지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PBR 이? 그 말은 네, 맞습니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10배 이상을 받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측면을 감안을 해보면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은 조금은 반영이 된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 중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실제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저도 이 부분에는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민 부장님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뭐 그러면 우리 관련 종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네네. 한번 보여주시고 네. 소개해 주시고 그 중에서도 조금 이렇게 옥석을 한번 가려본다면요. 네, 일단 뭐 우리 퀀트 우리 정다운 연구원님께서 이제 조금 아직까지 숫자가 안 나오고 숫자가 안 나오니까 PBR이 좀 많이 비싼 기업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나마 제가 이제 조금 안정적인 걸 고른다고 골랐다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면 우리 이렇게 말로 푸는 사람들은 약간 퀀트 앞에서 약간 좀 이렇게 주눅이 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냥 밀어붙이세요. 좀 해도 될까요? 예, 밀어붙이셔. 그러면 가겠습니다. 쫄지 말고. 쫄지 말고. 네. 네. 일단 제가 아까 그 2차 전지 공정은 3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조립 공정 앞에 전극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양극과 음극을 만들어주는 이 전극 공정인데 이 전극 공정은 이제 아주 얇게 균일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롤이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기를 지나가면 이제 얇고 균일하게 압착이 되는 압축이 되는 그런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PNT라든지 이제 CIS라는 그런 장비 회사들이 있고 이 부분이 이제 제조 공정 전체의 또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롤 장비 관련해서 2개 정도 기업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CIS라는 기업은 우리가 지금은 2차 전지 이제 리튬이온 전자 2차 전지를 보고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CIS는 지금 R&D를 전고체 쪽으로 또 하고 있는 장비회사다라는 것 특징이 있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양극과 음극을 만들고 난 다음에 전지가 완성이 되면 이 전지의 생명력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 테스트하는 장비가 이제 활성화 장비라고 영어로는 이제 포메이션 장비라고 하는데 충전시켰다가 또 방전시켰다가 이걸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적 특성을 제대로 띠고 있는지를 보는 건데 이 활성화 장비에서 우리나라 MS 1위가 원익 PN이라는 회사가 점유율 한 40%를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필수적으로 또 들어가야 되고 시장 점유율도 있기 때문에 원익 PN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게 이제 주유소 같은 느낌 드시죠? 예. 여기가 어디냐면 그 신논현역에 강남에 내리시면 교보타워 크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교보타워 뒤쪽에 가시면 주유소가 있는데 GS 칼텍스에서 운영을 하는데 에너지 허브라고 해서 한쪽에는 저렇게 이제 내연기관차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기 전기차 충전하는 쪽 복합적으로 저 되어 있는 오른쪽 벽 쪽에 붙은 거. 전기차 충전입니다. 저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고 네. 전기차 충전하는 동안 기다릴 수 있게 또 카페처럼 먹을 수 있는 장소. 아하. 그래서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제네시스 전기차 이번에 새로 나온 거 있죠. 네. 그걸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에 제 차 타고 있는 거를 교체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 포기한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내가 편안하게 충전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제네시스 전기차 저걸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기차 보급이 확대가 되려면 충전 인프라가 제대로 잘 돼 있어야지만 저는 된다라고.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네, 맞아요. 수소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원익 P&E의 자회사인 P&E 시스템즈라는 회사가 있는데 최근에 지분율을 이제 30%대에서 60%까지 이제 올린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바로 이제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익 P&E는 이 활성화 장비도 하지만 앞으로 전기차 이제 충전기 사업도 본격적으로 확대할 거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같이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 표를 제가 이제 4개 종목 정도를 이제 그려왔는데 우리 이제 정다운 연구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을 뭐 보기에는 이미 실적 대비해서 주가는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던 전기차 부분이 앞으로 성장하려면 충전기를 깔려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뭐 관심 있게 한번 보실 만한 그런 기업들이지 며칠 않을까. 전에 이거 상한가 쳤던 저 신흥 SEC는 뭐 하는데요? 자, 신흥 SEC는 삼성 SDI 밸류 체인이거든요. 이게 저 배터리를 만들 때 이게 뭐 저 안에 전해액이 누수가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폭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를 말아가주는 뭔가 배터리 이상이 생겼을 때 그 상태를 딱 끊어주면서 폭발하지 않도록 폭발 방지를 해주는 그런 부품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신흥 SEC가 삼성 SDI 쪽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숫자가 아주 잘 나왔고요. 지금 2분기 실적을 보시는 것처럼 매출액이 50%,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0% 이상 증가를 하면서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했고 영업이익이 네. YOY로 124%가 증가를 한 거죠. 뭐 124%보다 더 좋은 데도 있네요 위에. 네, 그 방금 말씀드렸던 원익 P&E라는 회사죠. 예. 그래서 삼성 SDI가 과거에는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화학 대비해서 증설을 좀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공격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SDI 밸류 체인도 뭐 신흥 SEC 뭐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